타오는 그녀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다. 그녀는 35세의 나이에 전국의 여러 지방과 도시에 수십 개의 지점을 둔 국내 유명 패션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타오는 성공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항상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직원들은 종종 타오 씨가 사장일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가장 큰 누나라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타오는 직원의 삶부터 근무 환경 개선까지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녀는 좋은 리더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강인한 외모와 항상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 뒤에는 타오의 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파경으로 치닫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그녀 곁에 있어주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은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와 두 어린 자녀를 버렸습니다. 이혼 후 타오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 6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은 타오가 스트레스가 많은 날들을 극복하도록 돕는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타오의 삶은 끊임없이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다.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서둘러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두 아이의 숙제를 점검한 후 그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했습니다.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오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이 사랑을 박탈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타오는 두 아이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즐겁게 뛰어다녔고 타오는 벤치에 앉아 보기 드문 평화의 순간을 즐겼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광경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길가, 강렬한 햇살 아래 주름진 얼굴을 한강 마른 노인 여성이 시든 푸른 야채 바구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3살쯤 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얼굴이 더러웠고 우유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손주를 달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채를 사라고 힘없이 권유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재빨리 떠났다. 타오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운전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한 뒤 딸을 위해 방금 사온 우유 상자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타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다. 아저씨, 야채도 팔아요? 그녀는 나를 위해 이 모든 야채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샀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이 야채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15,000원의 싼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 이만을 쥐어 주었다. 그냥 정상가로 사세요. 여기 우유 한 상자가 있습니다. 제게 마시게 해주세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노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나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우유 한 팩은 정말 비싸요. 나한테 야채를 좀 사주면 좋겠어. 하지만 타오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배고프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마침내 노부인은 우유팩을 받았는데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우유를 마셔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타오가 야채 한 묶음을 가지고 차로 돌아왔을 때 운전사가 불평했다. 이 야채 한 묶음을 왜 샀어? 노부인의 모습을 보면 그 야채들이 하수구에서 떠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언니. 타오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겉모습으로 책을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를 부당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야채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오가 떠나기 전에 노부인이 갑자기 물었다. 아가씨,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나중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갚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여기에 제 명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부인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 작은 행동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노부인과 그녀의 어린 손주의 모습이 타오의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늙은 여자를 만나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타오는 그들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불편해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유명한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히엔의 회사는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패션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외국 파트너로부터의 주문이 줄어들었고 국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어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문제의 첫 징조는 타오가 지난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나타났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전략을 조정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타오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타오는 책상에 앉아 재무보고서의 각 줄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밝은 빨간색 숫자의 질식감을 느꼈다. 한 조수가 주저하면서 들어왔다. 타오 씨, 방금 파트너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요. 그들 역시 수익이 좋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우리가 맺은 가장 큰 계약이에요. 안녕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히엔이 대답했다. 비서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것은 그녀가 경력에서 겪어본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히엔의 직접적인 경쟁사 중 하나인 또 다른 신흥 패션 브랜드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소문을 퍼뜨리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타오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했으며 심지어 파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서 잠재적 파트너들은 물러섰고 고객들은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타오는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처리할 자원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들은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오는 종종 자정까지 사무실에 앉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불만을 품은 직원 중 일부는 그만두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회사 초창기부터 타오와 함께 일해온 장기근속 직원들 중 다수는 회사에 남기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오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이른 시간에 전체 제작팀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디자인 부서의 책임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오 씨,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급여가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회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타오는 목이 메어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지 않습니다. 급여 전액을 지불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모두들 인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다른 직원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타오 씨, 당신은 항상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의 말을 경청하셨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말은 희엔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와 지원 덕분에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영진과의 긴박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이사회 멤버는 희엔, 저는 이 기간 동안 생산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낮은 원단을 사용하고 검사 과정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오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단호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우리는 고객의 신뢰에 기반하여 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품질 때문에 우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핵심 가치와 우리 자신을 바꾸면 이 회사는 존재하더라도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 안에 몇몇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서 고개를 저었지만 타오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랜 세월 그녀를 믿고 지지해온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작 담당자가 타오를 비공개로 만나러 왔다. 자매님, 이 결정이 어려운 줄 알지만 저는 자매님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오가 서류 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타오 씨,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전화기를 손에 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저는 매우 낮은 이자율로 많은 돈을 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수락하시면 저는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즉시 돈을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바오는 의심했다. 왜 나를 돕고 싶어? 나는 너를 모르잖아.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귀사의 가치를 믿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남자는 대답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다오는 갈등을 느꼈다. 이 정도 돈이면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게 함정이라면 어떨까? 그녀는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오는 이 상을 받기 위해 회사와 명예를 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주요 파트너가 타오의 회사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빠뜨리기를 거부함으로써 생긴 공백을 이용해 더욱 공격적으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수수께끼의 남자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오 씨, 당신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직원, 당신의 가족. 이 대출은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내심과 설득력이 있었지만 다오는 여전히 요구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는 직접 만나야 해. 익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릴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타오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타오는 운전사에게 자신을 만남의 장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오는 차에서 내리면서 마치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핸드백을 부드럽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커피숍 앞에 있는 작고 예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커피숍은 나무가 늘어선 거리에 자리 잡은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남자는 누구일까? 그는 왜 그녀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대출을 도와주고 싶어 했을까? 문을 열자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가게의 아늑한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그녀를 감싸는 은은한 커피 향이 그녀의 긴장을 어느 정도 달래주었다. 타오의 시선은 테이블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숨겨진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멈췄다. 그는 희엔을 보자마자 일어나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타오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지만 그를 만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타오 씨. 그는 따뜻하지만 차분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오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남자를 떠나지 않았고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빛났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는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저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를 돕고 싶어 하시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미소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희엔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은 듯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5년 전쯤에 당신이 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것을 도운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타오는 깜짝 놀랐다. 그 질문이 그녀를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주름진 얼굴에 깡마르고 늙은 여자가 시든 야채 바구니 옆에 앉아 있고 우유를 달라고 우는 어린 손주가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그들이 야채를 다 사도록 도운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늙은 여자가 우유 상자를 받았을 때 보였던 감사하고 감동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노부인. 타오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나요? 그 남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저 할머니가 내 어머니이고 저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의 말은 번개처럼 쳤다. 타오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벌렸다. 그 남자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과 어머니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외국에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은 그날 내내 야채를 팔며 살았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당신의 우유가 없었다면 아기가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타오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목이 메어 눈물이 났다. 그 후 어머니는 벌어들인 적은 돈으로 손주들을 키우느라 애썼지만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나에게 손주를 구한 은인을 찾아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멈추었고 마치 기억에 잠겨버린 듯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녀를 찾는데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명함을 남겼습니다. 그게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예요. 이때 남자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우유팩을 꽉 움켜쥐고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에요. 몇 년 전에 당신이 우유를 주었던 아기예요. 타오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노부인은 죽었나요? 타오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그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때 돌아와서 그녀를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타오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고 그날 늙은 여자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 남자는 평정심을 되찾고 희엔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왜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저 당신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돈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타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지만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대출을 받을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과 그 노부인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그는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이 감사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오는 커피숍에서 나오자 기분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도움을 통해 회사를 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동적인 만남 이후 후원자는 타오를 긴밀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타오의 회사를 잠재적인 파트너와 연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타오는 점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원을 바탕으로 회사는 초기에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운명적인 아침, 타오의 회사가 시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를 만나러 가던 중 그의 후원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이 차량에 부딪혀 교차로 중앙에서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중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타오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눌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내가 없었다면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밖에 서서 가슴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여전히 켜져 있는 붉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머리에 부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므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타오의 가슴이 조여왔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는 그에게서 힘과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후원자의 사고는 회사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협상하고 있는 파트너와의 계약은 좋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의 지원이 없자 타오는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했습니다. 그 사이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이용해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엔의 회사에 대한 거짓 소문을 계속 퍼뜨렸고 심지어 그녀의 파트너 중 일부에게 접근하여 협조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희엔이 협상하고 있던 중요한 파트너 중 한 명이 갑자기 회의를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녀의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은인을 돌보던 중 희엔은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오 씨, 방금 내부에서 경쟁사가 우리 회사가 열악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비난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트너들에게 우리에게 등을 돌리라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이 계약은 완전히 취소될 것입니다. 타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후원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마련한 계약입니다. 그녀는 회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타오는 속삭이며 병원 침대의 의식을 잃은 은인을 돌아보았다. 그날 밤 일어나려고 노력하던 중 타오는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기 위해 5명의 관리자로 구성된 팀을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의 한 멤버가 제안했습니다. 타오 씨, 파트너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즉시 낮추는 게 어떨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오는 고개를 저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지금 가격을 낮추면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더욱 믿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제품의 가치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싸우세요. 그녀는 직접 팀을 이끌고 전체 생산 공정을 검사하고 원자재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회사 제품의 품질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가짜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타오의 회사에서 발송한 배송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파트너는 24시간 이내에 즉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타오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러설지 아니면 파트너와 직접 마주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차를 준비하세요. 제가 그들을 만나러 갈게요.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자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제가 노력해야 해요. 그냥 앉아서 그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대립은 긴박했고 타오는 차분한 모습으로 파트너의 회의실에 들어왔지만 내부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는 파트너는 추워 보였다. 기사가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희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는 협력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타오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친애하는 회사, 귀하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귀하가 받은 정보가 거짓임을 확인합니다. 저는 원자재에 대한 모든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제조 공정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파트너의 눈은 약간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파트너사의 제품 품질 관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는 타오의 샘플 배치가 완벽하게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쟁자들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희엔 쪽으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문제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타오는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마치 진짜 전투를 겪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곳에서 자신의 결단력과 그녀가 항상 고수해온 핵심 가치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타오는 주요 파트너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후에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간 뒤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은인이 여전히 병원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그녀 때문에 사고를 당했고 그가 일찍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회사를 구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타오는 평소처럼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노트북을 들고 회사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계속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 때와도 달리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일까? 그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나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타오는 궁금해졌다. 피로와 죄책감으로 눈이 무거워진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당신의 노력을 낭비하게 두지는 않겠지만 당신도 깨어나야 합니다. 그저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나에게는 그렇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타오는 그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것이 상상인 줄 알았지만 그러자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 희엔, 여기 있니?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그의 특징인 차분함이 느껴졌다. 타오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목이 메어왔다. 당신이 깨어 있었군요. 당신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미소는 창백했지만 진지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회사는 어때요? 타오는 눈물을 흘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회사는 괜찮고 계약도 체결되었고 파트너는 우리를 신뢰하고 모든 게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의 온화한 눈이 타오의 수척한 얼굴을 훑어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놀리는 듯했다. 휴식을 취해야 나보다 더 피곤해 보이잖아.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오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작은 병실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타오는 병원에서 그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가 점차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그녀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희엔, 나는 전에는 그저 갚기 위해 당신을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다른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타오는 잠시 멈췄고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구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동료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절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타오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아마도 나는 계속 강해질 새로운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타오의 회사는 점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타오가 주요 파트너와 체결한 중요한 계약은 안정적인 재정 자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고객이 돌아오고 소규모 파트너들의 협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회사는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는 사업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내부 문화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과 회의를 갖고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합니다. 특별 제품 홍보 캠페인,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대체 불가능한 품질, 영원한 신뢰가 강조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장에 빠르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타오의 회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타오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정을 거쳤지만 저는 모든 사람의 믿음과 연대가 우리가 굳건히 서도록 도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갈채는 끝이 없었다. 타오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점차 호전되는 가운데 타오의 후원자도 희엔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끊임없는 격려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빨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아져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자 타오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타오와 전략회의에 참석하던 중 그는 갑자기 회의실에서 말을 꺼냈다. 오늘날 회사의 발전을 살펴보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항상 존경하고 존경해온 타오 여사의 확고한 비전 덕분입니다. 타오는 그 칭찬에 놀랐지만 그가 그저 그녀를 격려하려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트너를 연결하고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그의 기여 역시 현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사건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오와 그녀의 은희는 서로가 단순히 직장에서의 동료가 아니라 서로에게 중요한 정신적 지지자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타오를 데리고 야채를 파는 노부인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묘비 앞에서 그는 말했다. 어머니는 한 사람의 친절이 온 가족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것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에게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제 형, 희엔, 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미래를 함께 건설하고 싶고 좋은 일을 계속 퍼뜨리고 싶어요. 타오는 감동했지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눈을 빛냈다. 당신 없이 어떤 미래가 더 나을 수 있겠어요? 저는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어요.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가치들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오와 그녀의 후원자는 야채를 파는 노부인에게 영감을 받아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직은 불우한 여성과 가난한 어린이를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타오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퍼뜨리기 위해 합니다. 저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한 생명. 오늘 당신이 주는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십시오. 내일 누군가를 인도하는 빛, 연설은 폭풍 같은 박수갈채 속에 끝났다. 타오와 그녀의 은희는 함께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회사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즉, 삶과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타오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친절, 믿음, 인내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친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타오가 야채를 파는 할머니를 도운 작은 행동이 원인과 결과의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오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고수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윤리와 사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회사 재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단결의 힘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타오를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직원들은 리더십에서 단결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역경을 극복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과 동료애는 큰 힘의 원천입니다. 타오와 그녀의 은인의 관계는 삶에서 사랑과 나눔이 격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고 받으세요. 타오와 그녀의 후원자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야채 상인이 시작한 친절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풀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깊은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타오의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친절 행위라도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친절을 퍼뜨리고 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의미 있는 교훈을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팔로우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함께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친절 행위라도 누군가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